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당 노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반려견의 80%가 걸린다는 치주 질환인데요. 과연 시민분들이 반려견도 치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까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까요? 치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충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반려견의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펫에서는 유용 선생님과 함께 반려견의 치주 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아지들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강아지들 치아 관리, 치주 질환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사람과 강아지 치아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과 강아지의 치아는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사람과 강아지는 치아의 개수와 형태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은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강아지는 4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강아지가 조금 더 뾰족한 치아를 나타내고 송곳니가 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치주 질환은 치은염 그리고 치주염 이렇게 나뉘잖아요. 강아지도 동일한가요? 네, 강아지도 동일하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치주 같은 경우는 치은, 잇몸이라고 하는 치은과 그리고 치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멘트질, 그리고 치조골, 그리고 치주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치주염이 있을 때에는 잇몸에 피가 나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게 더 심해질 경우에는 심한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면 치주 조직이나 치주인대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치아가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치주염이 좀 심해지다 보면 통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람과 동물이 말이 안 통하니까 제대로 포착을 못하면은 굉장히 심한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좀 어떤 증상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이제 입냄새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를 봤을 때 치석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잇몸이 좀 빨갛게 되어 있어서 칫솔질할 때 피가 난다거나 하면 치은염을 아니면 치주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단단한 간식이나 사료를 먹는 걸 기피하거나 얼굴을 만질 때 싫어하는 것이 나타나면 조금 더 치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주염 바로 발견을 한 즉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의 치주염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치석이 많지 않은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과 감염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치석이 많은 치주염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스케일링을 진행한 후에 염증과 감염 치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너무 심한 치주염의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어서 발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신경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한 후에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치주 질환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치주 질환이 심하면 치첨 농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근데 치첨 농양이라는 게 이름도 너무 어렵고 설명을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첨 농양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치아 뿌리가 감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균에 의해서 치아 뿌리가 감염이 되고 농이 차서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알아채실 때는 눈이 튀어나와 있다거나 눈 아래쪽이 부어 있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터져서 농이 흘러나왔다거나 하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심한 경우 뼈를 녹일 수가 있고요. 골수염이나 봉화지겸 같은 심한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치과 방사선 촬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턱에 있는 어금니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래턱 어금니에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턱 어금니는 턱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턱뼈가 골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치첨농양 치료로는 이제 치아 뿌리에 감염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치아는 발치를 진행을 해주고 안에 있는 농을 배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가 터졌다면 피부를 봉합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턱뼈가 혹시 골절이 되었다면 골절 치료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좀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치첨 농양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꼭 조기에 관리를 해서 병원에서 주기적인 관리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살 된 푸드를 키우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온순한 편인데 칫솔만 들면 사나워져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양치질을 못하고 있는데 치석검이라도 자주 주면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될까요? 양치가 너무 힘드네요. 라는 사연인데요. 실제로 좀 입질이 있거나 칫솔질을 거부하는 강아지들은 칫솔질 안 하고 치석검을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치석검이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검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치석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치석이 생기기 전의 단계인 치태를 어느 정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사료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양치질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미 치석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는 스케일링을 우선 진행해 준 후에 치석검이나 아니면 양치질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석검도 치석이 생기기 전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6살이고 폼피츠인데요.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스케일링 예약을 했는데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취 전이나 후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혹시 마취 후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실제로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들이 왠지 몸집도 더 작고 하다 보니까 수면 마취 할 때 보호자로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마취 주의할 점 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구강검사나 수술을 진행할 때 모두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 같은 소형 동물에서는 사람보다 마취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더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마취 전에 주의할 사항으로는 일단 기저질환이 먼저 있지는 않은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마취 후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취 전에 금식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취를 할 경우에는 구토를 할 수 있는데 구토를 하게 되면 오연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취 후의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4시간 이상 마취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보다 더 오래 마취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마취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마취가 잘 회복되는지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스케일링을 하거나 마취를 하게 되면 전신적인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체온이 감소하게 되면 마취 회복 또한 저해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이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취 후유증이 있는지 2, 3일 정도 꼭 잘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작은 아이들은 마취 후에도 폐렴이나 아니면 췌장염 같은 위험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퀴즈를 통해 반려견들의 치주 질환에 대해서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주 질환이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선택해 주시죠. 보통 사람들도 치아에 좀 고통이 있거나 하면은 머리가 아픈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심장이 아플지는 잘 모르겠어서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정말요? 네, 드문 경우긴 하지만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치주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세균의 독소나 이런 것들이 전신적으로 퍼지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혈관 내피세포나 심장 내막에 영향을 일으켜서 심내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심장 질환 외에도 치주 질환이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알려져 있는 합병증으로는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등의 신장 기능 부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담즙 정체, 간의 섬유화 등의 간 기능 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강 내의 세균들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 감염성 폐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 심장, 폐렴,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이어지네요. 정말 치아 관리는 처음부터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아지는 충치가 잘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앞쪽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아지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다, 송곳니처럼. 근데 뾰족한 부분에는 음식물이 잘 안 끼일 것 같아서 충치가 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X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강아지는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발생 비율은 5% 정도로 사람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충치는 이 구강 내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구강 내 pH가 8 정도로 사람보다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독소를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치보다는 치석이 더 많이 끼게 됩니다.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레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발치나 신경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반려견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반려견들의 건강한 치아 건강 위해서 보호자분들이 좀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주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 내에 치태나 치석이 생기기 전에 잘 관찰을 해주시고 예방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치주암이 발생이 됐다 생각이 되면 초기에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주 질환은 조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한 구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유용 선생님과 함께 반려견들의 치주 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